이번 승리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안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선거를 이겨서 리더십이 안정 궤도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신호를 분명히 받았으면 그에 맞는 당 운영을 해야 되고 그에 맞는 행보를 해야 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비명 징계해야 된다. 그냥 강성당원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부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특히 선거를 이긴 연후에 이 페이스를 잘 갖고 가야지 당내 갈등 문제로 다시 이것을 촉발시키는 우를 범하면은 정말로 역풍 맞는 거죠. 지금 민주당도 보면은 비명계 의원들이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그 갈등을 분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는 정말 비명계 의원들이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이 언로가 이제 튀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열어줘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얘기하셔야 되고 그게 되려면은 이제 지난번에 체포 동의안 얘기를 이재명 당대표 스스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 판국에 지금 민주당 걱정하기는 참 남사스러운데 언로가 살아있는 정당이 이긴다라는 그 정답을 민주당도 계속 이제 명심하시는 게 좋겠죠. 이번 보궐선거 결과로 국민의힘 내에서 불거졌던 수도권 위기론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중진들이 수도권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신호탄을 쏜 하태경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2년) 전 저는 우리 당의 인재로 영입되었고 삼선의 선배 국회의원께서 내주신 자리에서 초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똑같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 제 고향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서 도전하겠습니다. 서울 출마 선언 이후에 하 의원님과 통화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통화 한번 했어요. 예. 어떻대요? 여기 올라오게 된 계기 이런 거 들으셨나요? 그 하태경 의원의 이번에 이제 서울 출마 결심은 그래도 꽤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 의원은 내년 총선의 승패는 결국 수도권이다. 그런데 그렇게 당원들 또 지역 주민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출마한다는 거는 보통 결심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어쨌거나 저는 하 의원의 그런 결심 정말 높이 사고요. 그런 의원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지만 이거는 그 다른 정치인한테 촉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했을 때 그런 결심이 빛나는 거겠죠? 저는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운대 바다에 빠져 죽지는 말아야겠다. 가만히 있으면 빠져 죽는 상황이었어요. 일종의 선제적인 저는 탈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험지 출마를 자청해서 그렇게 한 거는 저는 용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뒤따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뒤따를 사람이 아마 적어도 영남권에서는 없을 겁니다. 영남권의 다선 의원을 보면 우선 지도부 내지는 원내대표예요. 또 정책위 의장. 총선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그 총선 치러야 되는 지도부를 물갈이해야 된다. 이게 불가능하고 본인들도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뒤이어서 영남에 누가 하태경 의원이 튼 물꼬를 따라서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주는 동참자가 있을 거냐. 그런데 하태경 의원으로 나는 끝날 것 같아. 왜냐하면 다 거기 면면이 보면은 건들자니 지도부고. 지도부가 선당후사의 자세로 수도권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안 하죠. 이 정치인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태경 의원이 삼선했던 곳을 버리고 험지로 간다, 이 이야기는 또 더 큰 꿈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태경 의원 정도만 해도 지명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국회의원 이상의 꿈을 꿀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손해보는 건 아니다. 정치권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대욕이 무욕이다. 큰 욕심을 가지면은 작은 거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인은 한 3선 정도 되시면요,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총장님처럼 나도 한번 대통령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나라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봐야지, 이런 큰 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치인이지, 마르고 닳도록 난 국회의원 하고 싶어, 이거는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세금 축내는 사람으로 나중에 지적질 받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을 일찍 좀 뵀어야 되는데.
좀 늦었네요. 그렇습니까? 저는 하태경 의원의 이 선택은 뭐 누가 봐도 여야 막론하고 다 칭찬해 줘야 될 일이고 제2, 제3의 하태경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주는 게 저는 당연히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이건 아마 민주당에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민주당은 다선 의원, 중진 의원이 우리 당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니 의석수 대비하면 비율이 비슷해.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의석수 대비하면 비슷하다. 아니 다선 의원은 민주당이 훨씬 많아요. 삼선이 의석수 거기- 대비로 삼선이 몇 명이야? 비율로 하면 그런데 절대 거기 숫자가 17명 훨씬 우리 더 많아요. 20명인데. 민주당이. 그러니까 아무튼 그리고 이제 저도 그 하태경 의원한테 한번 전화를 받아봤는데 하태경 의원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자기가 비워진 해운대에 그렇게 고민해서 선당우사로 비워놓은 헌신의 자리에 때 묻은 기득권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벌써-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 벌써 하태경 의원이 고심 끝에 해운대 버리고 올라왔더니 거기 가겠다는 때 묻은 기득권들이 많이 나와요, 벌써. 이러면 하태경 의원의 그 용기와 헌신과 결단이 바래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총선을 앞두고 이 중진 의원들에게는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라는 압박이 늘 따릅니다. 뭐 아예 불출마를 선언하시는 분도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21대 총선에서. 네, 오늘 마지막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정당의 대통령 두 분이 법정에 섰습니다. 저도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사실 제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불출마를 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거조차 저도 좀 이제 순진해서 그런지 정무적인 감각이 좀 없어서 그런지 그냥 간단한 형태로 불출마 선언, 불출마 입장문을 이제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군에 있었는데 현역으로 입장문 읽고 나서 그냥 기차 타고 아들 면회 갔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셨네. 네. 더 드라마틱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뭐 끝까지 불출마를 뭐 망설이게 했던 이유 뭐 이런 것들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하나는 12년 동안 삼선하는 동안 맺어왔던 그 지역 주민들 또 특히 이제 지지하는 그 당원들 네. 그분들의 그 출마 권유를 뿌리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들이 심지어는 이제 막 문까지 걸어 잠그고 김영호 의원 불출마하면 안 된다 말이죠. 출마해라. 출마해라. 내가 이분들이 여태까지 도와주신 그 성의를 내가 이렇게 배반하는 거구나. 그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내가 당장 내일부터 뭘 하지? 제가 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이 불출마를 해줘야 당한테는 그래도 길이 생기겠지. 나한테는 당장 길이 없어지겠지만은 뭐 그 생각이었어요. 아니, 마찬가지로 20대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뭐 마지막까지 좀 망설이게 했던 이유들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자꾸 묻습니다. 너희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가? 큰 변화에는 더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가 가진 것부터 내려놓고자 합니다. 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문재인 대표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박지원 선배, 또 김한길 대표 전부 탈당했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성토하고 반대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나가서 국민의당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호남을 석권했죠. 그럼 뭐 할 거냐. 사무총장 최재성이 우리는 내려놓겠다. 혁신하겠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래서 불세출의 사무총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안쪽에는 인재 영입이 있었고 그다음에 온라인 입당 시스템 볼세출의 사무총장이 법 통과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이 막 탈당하고 이럴 때 하루에 막 2만 명씩 들어왔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근데 법이 통과돼도 그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잖아. 국민의힘은 죄송하지만 한 2년 후에 그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어려웠던 상황에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에너지를 최재성 불출마, 인재 영입, 온라인 입당 시스템 사전에 준비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중도층에 신호를 하고 그러면서 다 진다 그러는 선거를 180석 이상 한다 그랬죠. 그래요. 귀당.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 그래도 민주당에 좀 도움이 된 것이 아니냐. 불세출의 사무총장에서 불멸의 사무총장으로 역사에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무총장 쉽게 나오지 않아요? 사무총장도 유지하고 출마도 했으면 더 많이 이겼을 것이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이 험지 출마가 다른 곳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당대표의 행보도 관심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랑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어디에 출마해야 되는지를 좀 전망을 해볼게요. 저는 뭐 전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맡기고 싶어요. 노 코멘트. 네. 저는 뭐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냥 울산에 사실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 네,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저는 비례대표 후순위를 받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비례대표 후순위로 가가지고 선거 전체를 지휘하면서 또 정당 득표를 높여서 집권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 이게 저는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전략적인 수준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선을 치르는 당대표라는 거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총선을 치르잖아요. 여기서 치면 이재명 대표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당대표기 때문에. 그래서 총선에서 이기면 그다음에 대권으로 가는 데에 교두보가 확실히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은 총선 불출마하겠어요. 최재성스럽다. 역발상. 왜냐하면 국회의원 신분이면서 당대표 직위로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는 불출마하겠다. 민주당 승리에 매진하겠다. 당선돼도 2년 뒤에는 대선 후보 나가려면 또 사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불출마로 총선에 그냥 올인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불리한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최재성 수석다운 불세출의 사무총장과 불세출의 정무수석을 해본 사람이고 최재성 수석처럼 사법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재판 리스크가 쭉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떻게든 국회의원 배지를 그럼 가지려고 할 겁니다. 불출마도 만약에 한다면 방탄용이에요? 아니죠. 그건 코프레임 안 되잖아. 불출마를 할 리가 없다는 거죠.